5인 미만은 10인 미만, 5인 미만, 10인 미만이면 5인 미만이잖아요.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근로자가 몇 명이라는 질문을 항상 하시더라고요. 5라는 숫자, 10이라는 숫자, 30이라는 숫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차이를 한번 오늘 깔끔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근로기준법 자체가 모든 사업장에 다 적용되는 건 아니고 영세성을 보고 5인 미만 사업장은 어디까지만 적용되고 10인 미만 사업장은 뭐 어떤 것까지는 안 해도 되고 그 다음에가 15인, 20인이 아니고 30인으로 건너뛰고 그 다음에 50인으로 건너뛰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거거든요. 미만과 이상의 가장 큰 차이는 연차 휴가가 이제 5인 이상일 때 전면적으로 적용이 된다는 게 있고요.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이 가산해서 적용이 되는 게 5인 이상에서부터 좀 적용이 되거든요. 야간 진료를 하게 되면 하루에 실근로 시간이 8시간이 넘어가기 때문에 5인 이상 사업장의 8시간 초과에 대해서는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또 적용이 되거든요. 그리고 또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됐지만 그 공휴일날 진료를 안 보시면 상관없지만 공휴일날 만약 진료를 보신다라고 하면 그때도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또 붙게 되고 작년까지만 해도 또 뭐 연차 휴가를 공휴일과 대체를 해가지고 공휴일날 쉬면서 연차 대체를 했다. 하지만 5인 이상부터는 공휴일이 또 유급휴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연차도 별도로 또 줘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이상과 미만의 차이는 그게 좀 가장 큰 것 같고요. 10인으로 넘어가게 되면 취업규칙, 사내 규정이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사내 규정을 반드시 만들어야 될 의무가 작성을 하고 노동부에 신고할 의무가 발생하게 되고요. 법정 의무 교육이라고 해서 성희롱 예방 교육을 진행을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10인 미만 사업장은 간이 교육 자료로 대체가 좀 가능한데 10인이 넘어가게 되면 직접 교육을 해야 되거든요. 5인 미만은 10인 미만, 5인 미만, 10인 미만이면 5인 미만이잖아요. 겹치는 거잖아요. 네. 다 해야죠. 간이 교육으로 된다는 뜻인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직원이 한 명이에요. 이것도 10인 이하로 묶어서 그쵸. 하는 거예요? 네, 10인 이하로 볼 수 있고 또 성희롱 예방 교육을 간이 교육으로 할 수 있는 건 우리 사업장에 같은 성으로만 이루어졌을 경우 여자 원장님 있는 병원은 가능하겠네. 같은 성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사업장은 간이 교육으로 가능하고 10인 미만 사업장도 간이 교육 가능한데 10인이 넘어가게 되면 실제로 진행을 하셔야 되는 그 실제로 진행한다는 건 외부에서 사람이 와야 된다는 얘기신 건가요? 직접 교육을 원장님이 하실 수가 있어요. 동영상 강의 자료도 또 있고요. 노동부에서 강의안을 좀 이렇게 배포하기도 하고 병원에서 일했을 때 스팸 전화나 이메일이 진짜 많이 와요. 법적 의무교육. 네네네. 그거를 만약에 받지 않았을 때 받을 수 있는 그런 불이시 궁금합니다. 법정 의무 교육이라는 거는 성희롱 예방 교육, 산업안전 보건 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개인정보 보호 교육 보통 이렇게 4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전화가 와가지고 하는 데들은 상품을 팔거나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으세요. 그렇게 교육을 진행해도 뭐 상관은 없는데 성희롱 예방 교육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0인 미만이면은 간이로 대체가 가능하고 10인 넘어가면은 1년에 한 번씩만 해주시면 되는 거고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똑같이 간이 교육 자료로 또 할 수가 있어요.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도 굳이 뭐 오셔서 하실 필요는 없는 거고 그다음에 산업안전 보건 교육이 있는데 30인 미만의 의원급은 적용이 또 안 되시거든요. 의무 사항이 아니구나. 네, 개인정보 보호 교육은 안 했을 때 처벌 규정은 없어요. 안 했다고 해서 제재를 가하거나 이런 건 없는데 안 했는데 개인정보 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면 과징금이 좀 세게 있어서 교육을 받고 나서 문제가 터지면 과징금이 적나요?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은데 어떤 사고 중차대한지 가벼운지에 따라서 얼마나 유출이 됐고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다를 것 같은데 문제가 터졌을 때 과징금이 나온다고 하셨고 안 받았을 때 불이익이 없다고 하면은 일이 안 터지게 하고 교육을 안 받는 게 가장 나이스한 상황인가요? 맞아요. 성희롱 예방 교육도 그렇고 장애인 교육도 그렇고 교육 안 했을 때 과태료 500만 원 이하 뭐 이런 식으로 다 제재 규정이 있는데 개인정보 보호 교육은 제재 규정이 없어요. 없지만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과징금이 나오는 건 아니고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안 했다면 과징금이 조금 더 세질 가능성은 있겠죠. 그거를 그럼 노무사님이 교육도 해주시는 경우가 있나요? 아니면 뭐 업체를 연결해 주시거나? 개인정보 보호 교육까지는 저희가 하기는 조금 어렵고 성희롱 예방 교육 같은 부분들이나 장애인식 개선 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강사 풀로 등록이 좀 돼야 돼요. 그거를 하시는 노무사님이 있을 수는 있는데 노무 업무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 네, 조금 어렵고 연결을 해주시나요 그러면? 연결은 해드릴 수 있죠. 그러니까 왜 그러면 병원들은 별것도 아닌 건데 업체들이 전화가 오니까 원장님도 그렇고 실장님들도 그렇고 이게 스트레스가 됐나 보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이거 안 받으면 진짜 협박성 한다는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그거 다 보험 상품 팔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오늘 PD님이 말씀이 많으시네. 그래 잘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너무 궁금한 건 산전의 휴가하고 육아휴직과 관련된 이슈가 또 있거든요.